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쿄 올림픽 빌리지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체조 선수들과 테니스 선수, 사우스아프리카 선수들도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 참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 토요타는 올림픽 공식 후원업체고 장애인 선수들도 후원합니다. 그런데 토요타가 지금 올림픽 치르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올림픽 경기 도중 광고를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뉴욕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제에 반대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시위했는데 뒷배경이 있습니다. 서부 지역 산불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고 연방재해청장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산불 지역을 방문합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위스바의 성전환자의 여탕 출입 허용은 미국에서 정치화가 돼서 세계가 주목합니다. 루이지아나주에서는 거의 100년 만에 노예주였던 남부연합군 장군의 동상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135명이나 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소환될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낮아집니다. 주식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로 하락세고 물가는 올라가지만 소비는 이어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방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약 10분 정도 백악관에서 본인이 원하는 얘기를 했고 국민들에게 했고 그리고 특별히 그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방금 전에 제가 헤드라인을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안에 그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한 요지는 경제라는 것은 업앤다운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난 주말부터 양육비 보조까지 받은 그 미국 가정은 역시 그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다우지수가 750포인트 이상이나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것이 도쿄 올림픽입니다. 도쿄 올림픽이 과연 완전히 깨끗하진 않겠지만 안전하게 치러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정말 붐 해버리느냐에 따라서 세계는 다시 팬데믹과 연관돼서 큰 소용돌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체조팀 선수들 몇 명 나리타에서 훈련 도중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신변 보호, 사생활 보호가 맞겠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10살에서 19살 사이에 미국의 국가대표 체조 올림픽 선수들입니다. 도쿄 로컬 룰에 따라서 이 선수들은 호텔로 지금 격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접촉했었던 사람들도 지금 스탠바이 했는데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염되기 쉬운가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선수들은 숙소와 훈련장만 왕복했습니다.
아주 그 강한 규제와 함께요. 그런데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그 미국 사람들이 체조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가장 컸거든요. 큰 메달을 탈 수 있다. 그게 이제 체조가 62%, 수영이 그 다음으로 56%, 다이빙 51%, 트랙 앤 필드가 뭐 49%이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올림픽 이 메달을 따느냐 안 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수들과 스태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안전할 수 있는가 주변이 그런 점에서 주목을 해야지 되는데 코코 가우후 그 테니스 선수는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올림픽 경기를 하지 못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나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my dream come true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뭐 다시 기회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미국이 이제 테니스에 있어서 세레나 윌리엄스 그 자매가 안 나가고 25년 만에 처음인 거거든요. 언니가 나가던 동생이 나가던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주목되는데 세레나 윌리엄스하고 비너스 윌리엄스가요. 뿐만이 아니라 사우스 아프리카 선수들도 여러 종목에서 지금 양성 반응이 도쿄에서 나왔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축구 선수 2명, 뭐 그리고 이제 올림픽 하러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죠. 비디오 분석가, 럭비 코치도 양성 반응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그 조직위원도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쿄 올림픽은 개막을 합니다. 금요일에 개막식이 열립니다. 토요타 자동차사는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가격에 대비해서 너무나 훌륭한 자동차라는 게 정평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장 그 믿는 기업 하나를 얘기하라면 주로 거의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상이 토요타라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꼽죠. 토요타 자동차사는 2015년도에 계약을 해서 8년인가요? 7년인가요? 이 올림픽 공식 후원 업체입니다. 2015년도에 계약을 했고 2017년부터 이제 공식 후원 업체가 돼서 8년 딜이군요. 8년 협상을 했는데 자동차 업체가 이렇게 주요 공식 후원 업체로 된 것은 토요타사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 토요타사가 돈은 이제 그 딜이니까 냈겠죠. 그런데도 이번 올림픽에는 단 한 건의 광고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토요타사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도 그랬고 그리고 그 CEO요. 그 아키오 토요타가 그 손주죠. 토요타사를 창업한 이 두 사람은 정말 이 상황에서 꼭 그 올림픽을 열어야지 됐는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믿는 기업이고 올림픽의 공식 후원 업체인 토요타사의 CEO가 개막식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토요타사는 그 파라림픽 그 장애인 올림픽도 후원을 하거든요. 뭐 여러 선수들이요. 뭐 예를 들어 스위머라든가 소프트볼 플레이어도 개인적으로도 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올림픽이 열리니까 그 선수들을 후원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 상황에 우리가 그 광고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올림픽의 공식 후원 업체는 그 올림픽 할 때마다 광고가 보여짐으로 인해서 올림픽 정신 같은 것이 있죠. 아주 뭐 깨끗하고 공정하고 그 정신이 그 후원 업체의 이미지로 이 브랜드에 이렇게 브랜딩이 돼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이 상황에 올림픽이 열리는 것조차를 토요타사는 그 인정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을 그 보는 사람들이 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왜 지금 팬데믹을 하지? 관중들도 한 명도 못 오게 하면서 뭐 꼭 그걸 지금 해야지 돼라고 또 도쿄에 확진자도 늘어나는데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경기와
후원 업체를 연결시키면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는 뭐 그런 당연한 그 상업적인 계산에서도 나온 걸 겁니다. 8년 동안 10억 달러 딜을 했는데 올해 안 나간다는 얘기고요. 20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라든가 렉서스 고급 모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토요타사가 지금은 스포츠 같은 것으로 경쟁을 할 타임이 아니다. 지금은 모든 국가가 협력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또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바이러스를 막아야지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일본의 분위기와 이 올림픽 빌리지의 분위기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CBS 방송이 그 YouGov라는 영국의 그 여론조사 기구에 의뢰를 해서 그 여론조사 기구가 굉장히 공정하다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 가운데서 지금 뭐 현재로서는 미국이 50개 주 전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됩니다. 좀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는 미국의 4개 주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 4개 주가 maybe 저는 지금 5개 주를 계산해서 뽑아왔는데요. 플로리다, 알칸소, 루이지아나, 미주리, 서부에서는 네바다가 포함됩니다. 이 5개 주 가운데서 4개 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백신 접종을 할 때도 변이가 아닌 일반 바이러스에조차도 94%, 95% 정도 효력이 있다고 의료진들이 장담을 했지만 그 94%와 95%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확실하지 않았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나서 만들어진 백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이 바이러스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이고 요즘 주변에 보면은 백신 접종 2번 다 했는데도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는 미국 사람들 62%, 완전히 백신 접종 받은 사람 72%가 걱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왜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72%가 걱정하는데 전체적으로는 62%인가? 백신 접종을 2번 안 받았거나 1번만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걱정을 덜 합니다. 48%밖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나오고 그리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그런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느냐? 정부를 안 믿는다, 과학을 안 믿는다, 부작용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대단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권고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그럼 바꾸겠다. 내가 백신 접종을 받겠다 하는 사람 10%밖에 안 됩니다. 74%는 의사가 뭐라고 하던 나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겠어 하고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뭐 이토록 경고를 한 겁니다. 많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경제고 무엇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 바이러스에 달려 있는데 백신이 효력이 있으니까 please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앞에서 짧은 그 연설을 한 겁니다. 제발 백신 접종을 받으십시오. So please get vaccinated. Get vaccinated now. It works. It's safe. It's free. It's convenient. You know, this virus doesn't have to hold you back any longer. 네, 이 백신이 안전하고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효력이 있고 돈도 안 들고 아주 편안하다. 요즘은 아주 쉽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CBS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52%의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백신 접종 받으십시오 하고 독려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화당은 57%가 too much,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 66%가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을 핸들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1월 달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겁니다. 해서 프랑스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이라든가 아니면 마스크를 쓰는 것 이런 것을 정부가 강하게 규제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무척 많은데 지난 주말에는 토요일 하루에 10만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워낙 시위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 백신 클리닉, 백신 접종을 해주는 그런 주변에 가서 낙서를 한다던가 파손을 시킨다던가 소방차들이 엄청 많이 동원이 됐고요. 프랑스도 11만 명이나 사망한 국가거든요. 미국과 비교하면 인구가 정말 작은데 11만 명이나 사망을 했고 지금 케이스가 늘어나고 과학자들도 이거 뭔가가 필요하다 하고 권고를 했고 4차 웨이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적어도 의료진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된다 하고 의무화 규정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10만 명 이상이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10만 명 이상 모인다는 것은 누군가가 주도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과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우파 정치인들이 자유를 외치면서 백신 접종을 왜 의무화를 하느냐 하고 선동을 하고 있고 직접 시위장에 나가서 뭐 어떤 경우는 메가폰을 쥐기도 하고 시위를 주도합니다. 선동과 주도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플로리안 필리펫이라는 그런 그 프랑스의 정치인입니다. 필리파라고 발음을 해야지 되겠네요. 프랑스 사람들은 한 번 정도 백신 접종 받은 사람 50% 미만이고요. 2번 다 백신 접종 받은 사람 4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죠. 미국은 그래도 거의 뭐 한 번 정도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70% 거의 되고 그리고 2번 다 받은 사람도 58% 정도는 되는데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처음에 시작이 정치적으로 이게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계속 그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더 퍼져가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주말부터 마스크 쓰는 것을 실내에서 백신 접종 받은 사람에게도 의무화했고 뉴욕시는 이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 하다가 결국은 뉴욕시도 마스크를 다시 쓰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시점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즐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캘리포니아주 산불이나 독일, 벨기에의 홍수나 다 마찬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우이스파 앞에서는 최근에 2번째 시위가 열렸는데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역시 우이스파 앞에서 시위하는 많은 시위대들도 그저 순수한 개별적인 시위대가 아닌 것에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캘리포니아주에 여러 중요한 뉴스도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피마 청장이 여성이잖아요. 지금 그 디나 크리스웰 피마 청장이 지금 미국에서 서부 지역에서 한 80군데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만 명의 소방관이 투입이 됐는데 전혀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불타고 있고요. 오레곤주의
오레곤 남부에 부틀렉 파이어는 한 30만 에이커를 어제 태웠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한국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지금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지역 산불로 불탔습니다. 오레곤 또 캘리포니아 또 한 군데가 아이다호주, 물론 워싱턴주도 뭐 산불이 그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세 개의 주를 아이다호, 오레곤, 캘리포니아주를 새로운 그 연방재해청장이 사흘 동안 한 주씩 방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원인을 뭐 조사를 하고 계산을 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거죠. 이번 주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이번 주 로스앤젤레스를 보니까 뭐 낮 최고 기온이 거의 88도가 되는 날이 많던데 그렇게 될 때는 뭐 플루턴이라든가 오렌지 카운티, 패사디나는 훨씬 그것보다 온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 가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산불이 이 도시가 이렇게 될 때는 뭐 산에도 그 뜨거운 곳에 가뭄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탁 붙으면 그냥 붙여만 줄래? 내가 타줄게.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난 100년 만에 가장 그 많은 산불, 가장 혹독한 산불 뭐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폭염과 가뭄이 만났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고 나파밸리 지역에 보니까는요 산불이 났고 완전히 나무가 다 타고 밑둥만 있는데 그 밑둥도 시커멓게 탔어요. 워낙에 굵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파밸리 하면은 그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와이너리의 심장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불이 나서 굉장히 힘들고 있고요. 이 기후변화가 그 많은 원인이죠. 그런데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독일과 벨기에를 비롯한 그쪽 유럽의 홍수로 독일의 앙겔라 머켈 그 총리가 홍수 지역을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을 했는데 하는 말이 독일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 정도의 황폐함이라는 얘기입니다. 혹독한 그 홍수라는 얘기거든요. 초현실적이고 등골이 오싹하다 이렇게 말한 뒤에 뭐 다른 나라 언어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독일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네. 다른 나라 언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겠죠. 그동안 그 정도가 되면은요. 해서 캘리포니아주 산불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지역 산불은 100년 동안 산불 가운데서 최악이다 하는데 독일과 벨기에 그쪽 유럽 지역의 홍수는 독일은 특히 500년 만에 최악이랍니다. 이런 것을 과학자 출신의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뭐 의견이 있겠죠. 이런 현 상태에 대해서 꼭 기후변화도 기후변화지만 기후변화 플러스 오버 개발을 투머치했다. 그 투머치 개발로 인한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는 기후변화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자연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상당 부분은 이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버 개발은 순전히 사람이 만들어서 개발을 지나치게 하니까 이렇게 홍수가 난다는 식으로 기후가 그냥 평온하게 가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중요한 일이 금요일 밤쯤인 것 같은데요. 드리머에 대해서 현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드리머들의 신청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연방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드리머로서 이미 그 여러 가지 그 뭐 보장, 체제 그 보장, 일할 수 있는 보장을 받고 계시는 드리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행정부에서 지금부터 새로 이 드리머 신청자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없다. 결국은 이민법은 의회에서 하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가 곧 또 항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매듭지어진 판결은 아닙니다. 위스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위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위스파는 뭐 미나리의 그 주연 배우인 스티븐 연 씨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텔레비전 그 호스트와 함께 출연을 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졌죠. 그런데 이 위스파가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서
성전환을 한 사람이 그 자신이 얘기하는 생리적인 성의 구분이 아니라 본인이 전환한 그 성에 따른 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게 왜냐하면 위스파에 원래 이 동성애자들도 아마 있었고, 그리고 성전환 자가 얼만큼이나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니까 위스파에서 주 법에 따르겠다. 왜냐하면은 그 장사를 할 때는 주 법이 성전환한 사람을 그렇게 받지 않는 것은, 그 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차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스파 측에서는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위가 한번 있었고 그때는 뭐 크게 다치거나 그런 사람은 없는데 이번에 더 격렬했습니다. 시위가 왜 격렬했냐면 이 내용을 가디언은요, 가디언의 그 신문 기사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거든요. 가디언 하면은 영국의 뭐 최고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최고의 신문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 비교할 때 기사가, 거의 모든 기사가 좀 짧습니다. 짧다고 해서 핵심이 빠진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핵심적으로 잘 씁니다. 잔가지를 더 많이 추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가디언이 굉장히, 오늘 한번 가디언 그 닷컴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길게 썼습니다. 전후좌우 사정을 전부 설명을 했고요.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을 들으신 분이라면 아침 뉴스부터 정현호 보도국장의 보도로 들으셨겠지만, 이게 양쪽에서 시위를 하면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성전환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탕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하는, 이건 다 개인적으로 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그 한인분들은 다른 그 인종에 비해서 어쩌면 그건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다고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업소 측에서는 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가디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파 시위대들이, 그룹들이 있어요. 시위대들이 보이코트, 위스파 보이코트를 하면서 근거 없이라고 이 가디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근거 없이 소아병 환자들이다, 성전환자들은. 그런 환자들을 뭐 이 케이스는 이제 남자였다가 여자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탕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소아병 환자들이 그렇게 탕에 들어가려고 있다. 여성의 공간을 보호하라. 이거 완전히 위스파는 여성 쉘터보다도 더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시위를 했는데 헬멧을 쓰고요.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마스크 보통 우파 그 지지자들이 잘 안 쓰는데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슬로건이, 이 가디언은 이 슬로건은 큐아난이 주장을 하는 음모론 슬로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경찰의 명령에, 왜 미국에서는 시위할 때 신고하고 하면은 시위는 하되 시위할 때 약속했던 것을 어기면 가차없죠. 라인을 넘고 이 경찰의 명령에 불복하고 하니까 결국은 경찰이 고무총을 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디언의 경우는 우파 그룹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처럼 성전환자를 타겟으로 미국에서 어떤 그 공격을 하는 것이 지난해부터 강하게 시작됐는데, 이번 케이스도 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팍스뉴스를 지적을 했습니다. 팍스의 터커 칼슨이 6월 말에 커스터머가 위스파의 정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직원에게 막 불안해하면서 불만을 하는 그 장면을 계속 그 비디오로 보여줬답니다. 그랬을 때 직원은,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아주 그 정중하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손님이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고 그러는 것인데, 가디언이 이제 그 좀 후속 취재를 해보니까 그 비디오가 촬영됐을 때 그 목욕탕에 위스파, 제가 스파를 안 가다 보니까 목욕탕이라고 나오네요. 뭐 목욕탕인 건 맞죠. 그 스파에 성전환자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도
순수하게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이게 되느냐 하고 불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제시를 한 거죠. 해서 7월 3일에도 역시 그 폭력적인 시위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체포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뭐 40명 넘게 체포를 했잖아요. 이건 또 무엇을 뜻하냐 하는 것이냐면은 성전환자가 그다지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에 아주 집중하는 사람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게 너무 많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등등 해서 뭐 임금 평등, 최저임금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그 문제화하고 또 격렬하게 대립을 하면서 처음에는 말로 의견 제시로 하다가 점점 폭력적이 돼 간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점입니다. 또 하나 캘리포니아 주예요. 이게 왜 41명 후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135명 후보라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뭐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별 큰 그 135명이 됐건 41명이 됐건 의미 있는 후보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못했다 해서 지금 리콜 선거가 있는데 9월 14일이죠. 투표 용지는 한 8월 16일 정도에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이제 공화당이 이것을 몰고 갈 때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심각했어요. 그 뒤에 좀 잦아들었고 그리고 예산 흑자가 많아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보너스들을 주민들에게 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게빈 뉴섬이 리콜될 가능성이 없다. 지금도 구태여 말하자면 따지자면 리콜될 소환될 가능성이 없다 쪽에 훨씬 무게중심이 쏠리지만 지금은 뭐 LA 카운티나 이런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9월 14일 선거 당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요. 의미 있는 이 공화당 후보들이죠. 거의 한 4명밖에 안 됩니다. 뭐 케이틀린 제너, 브루스 제너였죠. 전에 뭐 올림픽 선수였었던 뭐 TV 스타고 성전환한 사람입니다. 공화당인데 그리고 뭐 샌디에고의 뭐 전 시장이라든가 뭐 사업가 그리고 또 뭐 기회균등위원회의 보드 멤버 뭐 테드 게인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의미 있는 후보는 이 4명밖에 안 됩니다. 뭐 이 가운데 민주당도 있어요. 8명 있는데 민주당도 이번에는 정치인들은 안 나왔고 그저 뭐 유튜버 뭐 케빈이라는 퍼스트 네임을 갖고 있는 유튜버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안 될 것 알아요. 설령 소환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주지사 되지 못할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름 높이는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든 본인의 이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후보에 나가는 것이고 그 사이에 주민들은 만약에 소환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돈이 아까워요. 이거 다 세금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2억 7,600만 달러. 2억 7,600만 달러나 있으니까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비드 그 피해자들에게 52억 달러를 책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 돈을 보태면 얼마나 더 많이 쓸 수 있겠어요? 거의 3억 달러 정도는 되는데 주민의 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요. 2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는 소환해야지 되느냐, 소환한다면 누구를 차기 주지사로 뽑겠느냐 하는데 별로 의미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뭐 주식시장 분위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팔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그 연설한 것을 다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임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왜 이런 것을 강조하냐면 결국은 뭐 기간 산업화 또 다른 그 돈의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오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갈 만큼은 올라갔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한 하강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도 역시 공통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영원히 뭐 9%씩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반기에도 강한 그 성장을 하기는 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은요, 요즘 물건값 오른다고 불만 엄청 하세요. 식료품부터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특히 이제 큰 것, 가전제품 같은 것도 많이 올라서 불만을 하는데 결국은 불만을 하면서도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 뭐 지난 주말에 나왔었잖아요. 소매 판매가 6월 달에 5월 달보다 뭐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고 0.6% 증가했고, 그리고 미시건 대학교 소비자 센티멘트 지수는 조금 내려갔어요. 6월 달에 85.5에서 7월 달에 80.8로 내려갔는데 이런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집, 자동차, 내구재, 무슨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뭐 가전제품 오래 쓸 수 있는 거 너무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33%의 소비자가 지금 이런 그 큰 덩치 큰 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구입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의견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60년대 이후에 최대의 불만을 하고 있답니다. 의견은 그런데 특히 집에 대해서는 71%의 소비자가 집 사기 너무 부적절하다. 올라도 그렇지 이건 뭐야. 팬데믹 기간 동안에 25%나 올랐다면서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불만하면서도 냉장고도 사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다 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이 주택시장 여전히 괜찮거든요. 집값이 비싸도. 불만은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은 되는데 당장은 살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럽니까? 뭐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어도 일단 정부에서 실업수당 같은 것을 줬기 때문에 전보다 수입이 더 늘어난 사람들도 있고 돈이 있는 겁니다. 세이빙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의 2조 4천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저축률이 저축 액수가 2조 4천억 달러가 지난 1년 동안 늘어났거든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 걱정은 되는데 막 오르니까 돈은 있으니까 이것으로 무엇인가를 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판매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좀 신문물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신문물에 대해서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하는 줌, 뭐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소셜라이징도 하는 그 줌이 클라우드 기반의 커스터머 서비스 소프트웨어인 Five9 Inc.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병했다 하니까 주식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또 컨택 센터, 콜센터라고 우리가 하죠. 우리가 물어보면 온라인으로 답변을 해주는 채팅으로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편리한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이런 곳으로도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줌이 시작이 될 때 이렇게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시선을 별로 곱게 보지 않았거든요. 은행 같은 것도 다 없앨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런데 시선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그 거래를 인정을 한다. 그것을 이제 캐시로 환산해서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5월 21일에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도 뭐 이렇게까지 하리라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청문회에서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시선을 보이는 거고요. 골드만삭스는 지난달에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국의 은행들이 큰 그 금융권들이 뭐 꼭 비트코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뭐 세계적으로 따지면 은행 어카운트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은행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력이죠. 은행도 권력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나 이제 다운타운에 쭉 가서 가장 큰 빌딩, 가장 좋아 보이는 빌딩이 어디지 하고 딱 보면은 그 맨 위에 은행 로고가 들어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표상을 하고 있는데 뉴욕은 더 하고요.
그런 것들이 뺏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이 물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이 디지털 화폐에 굉장히 그 불합리성이라든가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수수료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같은 형태가 이 블록체인이 결국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금융권까지 잠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왜 그러겠어요? 자신들의 도전하는 거잖아요. 수수료도 없이 자유스럽게 뭔가 돈 거래가 된다. 종이는 없이 이 그 디지털로만 한다 하는 것이 본인들의 존재와 반대가 되는 것인데도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것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원하는 그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회사들도 이 비트코인 등의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또 루이지아나주에서는 제너럴 알프레드 모튼이라는 그 장군의 동상을 라파예테, 저희 캘리포니아 윌셔길 저쪽 동쪽쯤에 가면 다운타운 근처에 라파예테 있잖아요. 라파예테 시에서 동상을 주말에 내렸는데 이 사람이 노예주이기도 했고 사탕수수 그 농장주죠. 엔지니어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1864년도에 맨스필드 전투에서 사망했거든요. 이 장군의 동상이 쭉 서 있다가 그것을 결국은 내렸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 루이지아나주의 11번째 주지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상원 의원도 하고 그만큼 이제 아니다 하다 이것도 여론인 거죠. 여론이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뭐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 그렇게 하는가 캔슬 컬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여론이 강해서 그것을 보면서 백인들은 노예제가 뭐 당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흑인이 백인보다 우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이 지금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상도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얘기를 하는데 힐링 과정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작은 일에서 이렇게 크게 발전을 하는데 엘리노 러브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 꽃을 다듬는 플로리스트였어요. 꽃꽂이 전문가. 그러다가 의대에 들어갔는데 항상 생각할 때 웨딩할 때 저 많은 꽃들을 다 버리잖아요. 너무 안 됐다 싶어서 본인이 이제 의대를 졸업을 하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모든 웨딩 코디네이터에게 버지니아주예요. 전화를 걸어서 웨딩이 끝나고 나면은 그 꽃을 우리 병원으로 기부를 해줄 수 있는가 했더니 거의 모든 그 신랑 신부들이 동의를 해서 이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티 병원의 의대에 먼저 중환자실부터 착착 꽃을 꼽아서 환자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